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둘 다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닥 전일 상승했던 것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약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2145.6이 0.15%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이 전일 대비 1.13% 하락한 728.4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그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해외 분위기는 괜찮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해외,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또 불안감이 네네네.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원하고 있지 않다. 네네.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나왔었는데, 이제 1분기 기업들 실적, 미국 기업들 실적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무역 분쟁을 일으킨 어떤 보면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예. 칼을 빼들었으니까. 네. 약간 이제 책임론 같은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일단은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밀당을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지금 그 실무진 협상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때 단기적으로는 아마 강력한 호재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회복시켜준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무역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적인 어떤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기업들 실적이 좀 떨어진거나 이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채권 트레이더들이요. 네네. 이번 연도 9월 달이 되면 네.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금리를 인한다고요? 네, 이 부분이 거의 76%인가 79%인가의 어떤 그런 확률로 지금 베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네. 금리 인상 없이 내년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돼야지 한번 올리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악재가 나오고 나면 그거를 계속 되받아칠 수 있는 호재가 계속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아래쪽으로 흘러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네네. 보통 이런 모습들은 약세장에서는 안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약세장이면은 악재가 나오면 계속 재생산되거나 더 확대가 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좀 조그만 악재도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해서 더 많이 빠지게 네. 되죠. 근데 지금은 악재가 나오는데 그걸 자꾸 되받아칠 수 있는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네. 대비책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세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횡보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어떤 저점을 잡기 위한 그런 네. 모습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시장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 브렉시트가 이제 좀 문제점이 되겠지만은 아마 오늘 내일 결판이 좀 나올 것 같죠? 밤새 끝장 토론인가요? 네네. 끝장 투표인가요? 끝장을 본 끝장 날을 얘기인데. 투표죠. 네네. 네. 의향 투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안건을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다 던져놓고 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찍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는 것을 네.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다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네.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노딜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렇죠. 연기 나올 그다음에 거고. 잔류, 네. 연기, 네. 그다음에 국민 투표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 이제 합의안이 그동안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노딜은 다 같이 원하지 않는 거지만 역시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류를 선택하자니 이제 모양이 좀 빠지죠. 많이 빠지죠. 이때까지 네. 해온 네. 그게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네네. 브렉시트 반대 시위자 수가 500만 명이 넘어가면서 네. 영국 의회 사상 최초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건은 나올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 투표가 되게 되면 이게 좀 명분 좀 서거든요. 국민들의 뜻 그렇죠. 따르겠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발 빼면서 브렉시트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요건들이 만들어지니까. 야, 결국은 그렇게 네. 빠져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네네. 일단은 뭐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네. 아마 오늘 밤부터 들어가니까 내일 새벽 정도면은 뭐 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정도의 뉴스와 시황에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브렉시트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장에 지금 참여 중인 분들은 별로 큰 부담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네네네네. 뭐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그렇게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나쁘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해외 시장의 동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 오늘 국내 시장은 그렇게 힘을, 탄력을 못 받는 모습이고, 그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네. SK 한 시총 1, 2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있었는데, 생각외로 오늘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양호한 모습으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지수가 전체적으로 힘을 못 받고 우르르 좀 쏟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대형 바이오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삼성전자는 좀 재미가 있던 게 뭐냐면,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예비 공시였던가요? 어제 그 좀 비슷하게 얘기를 좀 했죠. 네네네. 1분기에 어닝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네네. 뭐 이렇게 갭을 좀 줄여줘라.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메리츠증권에서 6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낮췄거든요. 확 낮췄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미리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지는 거니까, 피할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는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외국계 창고 쪽으로 또 매수가 그만큼 이상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네네. 기관들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매도가 아니라 지지를 해준 형태의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전체 통으로 봤을 때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대형주 쪽. 대형주 쪽에서도 대형주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약품,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된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좀 집중된 게 이제 셀트리온 쪽이 아니겠나. 아이고야. 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 네. 마무리가 4.94%인데, 근데 5% 이상 빠졌습니다. 네네네. 이게 아까 아이고야. 장중에 볼 때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수가 계속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네. 지금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외국계 창구 쪽 프로그램 매도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밋빛 정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네네네, 추세가 맞아요. 빠지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뭐 그래서 네. 뭐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나쁘다. 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맞습니다. 어제- 과감하게 이제 좀 네. 이렇게 얘기 오픈할 건 오픈하고, 그러나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신사업을 통해서 다시 네.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장밋빛 네. 전망만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수해놓고 네. 반토막이 나는데 주주총회가 축대 분위기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회장님이 네. 나와서 또 너무 오버했던 것이 아닌가 이 네네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주주총회에 가게 되면 그게 좋은 얘기만 자꾸 듣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고 아이고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진짜, 셀트리온 그 삼형제들,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지금 그 5%대를 계속해서, 네, 보여주면서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 뭐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약간 또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네요. 전체 시장 충격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어떤 계속해서 말씀드린 팟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좀 행동을 조금씩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뭐 잘 받쳐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가장 큰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주 손에 밀려난 첫 총수라는 큰 타이틀이 달려있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이죠. 이게 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뭐 기록적인 어떤 부분이 좀 나오니까 네네네네. 좀 이렇게 좀 됐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주주들의 힘을 보여준 그런 부분이었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 그 주주총회에서 한 2.5% 차이로 이제 연임이 부결이 됐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영권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일단은 뭐 지금 그 아들이 또 지금 대한항공 이사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그다음에 한진그룹에 대한 어떤 그 주주총회가 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진 탈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대한항공의 경영진을 끌어내렸다는 거, 이것만으로 사실은 대단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정표적인 그런 네. 이슈, 그렇죠. 어떤 그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거울 삼아서 네네. 이제 다른 어떤 재벌가들이나 이제 재벌 총수들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주들의 어떤 힘을 좀 이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일단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뭐 경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계속 경영을 해왔었던 네. 이 그 전문 경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기업상에서 어떤 리스크는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뭐 인격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행태,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네네네. 경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도 네. 주가가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은 이제 저런 거겠죠. 뭐 지금은 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네네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30% 이상 갖고 계시기 지분을 때문에. 많이, 네, 확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확보가 안 되면 주식을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분 경쟁에 대한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입장이니까. 네. 그런 상황들은 벌써 이제 한진칼이라는 그 우리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한번 선례를 또 봤던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지분을 좀 더 내가 확실히 확보를 해야지 주총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면은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이런 주가 어떤 상승 부분이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네네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없어요. 일단은 뭐 전문 경영인이 다시 오게 될 테고 오너가 좀 바뀌는 모습이겠습니다만은 혼란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지분 싸움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나와 있다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주가는 하락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 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잘 된 게 아닐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요번에 또 이렇게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한 게 국민연금이 미리 예고는 어제 했던 것 같아요. 반대 의사를 표현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소액 주주들의 그런 연대도 같이 되면서 이렇게 2%긴 합니다. 2. 몇 프로인가요? 2.5% 정도. 정도로 이제 반대의 그런 의견을 끌어내서 사내 이사직을 이제 박탈시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간 충격을 주는 이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이제 등을 돌렸고, 외국인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고,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등을 돌리긴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2.5%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금방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또 계속 이런 편에 서 있을 거라고 또 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뭐 항상 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뭐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뭐 그동안 계속 그 사회 이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주총에서 계속 쓴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때를 좀 돼서 좋아하고 있을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또 시장에 큰 이슈가 나타났는데, 그에 맞게 또 주가도 이제 큰 폭으로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약간 또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일반 소액 주주들과 어떤 주가의 약간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그룹이 물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영향력들은 아무래도 한진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영권 박탈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상징적인 그런
좋은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이 한진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분 싸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이런 부분보다도 네네. 지분에 대한 어떤 싸움들이 이제 더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 주가에 대한 대응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매번 해왔던 그런 행태들, 네, 70년, 뭐 40년 이상 해왔던 그런 버릇들이 하루아침에 지분 싸움에 살짝 밀렸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이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은 뭐 해외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바로 나오는 상황들에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 또 가장 큰 변동성을 준 대형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양호 일가에 대한 대한항공 이슈를 한번 또 네. 살펴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너무 지독한 시세가 났을 때 네.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뭐 신라젠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고점에 올라가면 장밋빛 희망이 되게 되고, 고점에 물리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려는 말씀과 조금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그 주식 도서 중에 아주 네. 고가에 팔리고 있는 부자아빠님이셔서 3원 금천 비록에 나오는 한 구절로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높든 낮든 이게 네, 고저의 네, 경계점이 그렇죠. 거기서 발생되니까, 특히 이제 높을 때 만인이 너무 흥분하는 가격대, 그런 가격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네네. 지금 오랜만에 나눠서 한번 하죠. 제가 네,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 오면까지 하시면 네. 뒤에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바로 고조의 경계점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